안녕하세요. 오늘은 RC보트를 띄우러 양재천으로 가야겠습니다. RC보트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차에 싣고 물가까지 가는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 물가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또한 주차장에서 물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트레일러를 쓰는 거죠. RC카에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그 위에 보트를 싣고 가는 방법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자체가 번거롭고 복잡하죠. RC카와 트레일러와 보트 3가지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하울러 같은 큰 트럭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트럭 RC카가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실제 짐을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아예 없거나 타이어가 너무 단단하거나 해서 오프로드를 거의 달리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서스펜션이 있어도 짐을 많이 싣게 되면 좌우로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뭔가 대책이 없으면 쉽게 옆으로 전복됩니다. 뒤가 평평한 플랫베드 트럭을 RC카로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트렉사스 하울러만큼 유용한 RC 트럭을 보지 못했습니다. 짐이 없다면 자력으로 아차산을 횡단할 정도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렉사스의 하울러는 아직 대체품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거리에 우리가 있다니 놀랬습니다. 우리 부부였군요. 이제 RC보트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은 것 같네요. 왕복 1시간이니 걷기 운동으로는 충분합니다. 원래 RC보트는 한자리에 서서 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걷기 위해 RC카에 싣고 왔습니다. 내가 RC를 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니까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제가 봐둔 RC보트 포인트입니다.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RC보트를 할 위치는 징검다리 왼쪽 편입니다.
왼쪽이 소심이 깊습니다. 징검다리는 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이상이 생겨서 떠밀려가도 징검다리에서 멈출 테니까 좀 더 안전하죠. 하천 옆으로 접근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됩니다. 경사가 제법 심합니다. 앞뒤 디프라고 온 저속기어 변환. 평소 같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뒤에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왼쪽에 주차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제 하울러와 조종기의 전원은 꺼주겠습니다. 이제 보트를 비롯해서 장비들을 내리겠습니다. 포트 고정 장치는 별것 없습니다. 4개의 고무줄과 하나의 벨크로 끈이 전부죠. 복잡하고 리얼하게 만들어봤자 야전에서 싣고 내리기만 번거로워질 뿐이거든요. 조종기랑 상부 블럭이랑 여러가지를 배낭에서 꺼냅니다. 이것은 길이 5m 정도로 펼쳐지는 접이식 모노포드입니다. 이것은 매직핸드고요. 접이식이라 엄청 편해서 자주 가지고 다니네요. 구조선을 꺼냅니다. 백업용이라 할까요? 이 허접한 장난감 보트가 구조선이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구조선 맞습니다. 미리 전원 연결 다 해놓습니다. 긴급 출동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견인끈도 연결해 놓습니다. 자, 이제 메인 보트의 전원을 연결하고 최종 점검합니다. 커버도 신중하게 닫습니다. 이 멋진 상부 조종석은 앞은 걸고 뒤를 잠그는 식인데 잠그는 힘이 약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스로틀과 레더의 최종 점검입니다.
여기를 잡고 들어올리면 툭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본체 아래쪽을 잡고 이동합니다. 이제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포트의 동작을 매우 자세히 관찰해야 하죠. 스로틀과 러더 역시 매우 부드럽게 조작해줍니다. 의상이 느껴지면 즉시 교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모노포드의 거리만큼만 주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노포드를 써서 잡아당길 수 있는 거리거든요.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멀리 보내봅니다. 귀환시켜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번엔 오즈모 나노를 1인칭 시점으로 장착하고 주황해봅니다. 카메라와 마운트의 무게가 보트의 중심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합니다. 확실히 무게중심이 높아지니 선회할 때 평소 같지 않군요. 선체가 뒤로 더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속도를 약간 올려봅니다. 안정적인 속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선회 시에는 속도를 많이 줄이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는 모두 마쳤습니다. 귀환해서 점검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황해보겠습니다. 이 보트는 이 정도 속도일 때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동성이 매우 좋네요. 한강의 높은 파도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니 잔잔한 양대천에 나오니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조난당한 RC보트를 어떻게 구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난을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조보트를 출동시킵니다. 저 멀리 조난당한 보트가 보이는군요.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구조용 로프를 풀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구조대 출동. 조난당한 보트의 주변을 맴돕니다.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로프가 방향타나 스크류에 걸리도록 말이죠. 빙고! 걸렸습니다. 로프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합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성공을 하다니 TY725 터보제트 보트 대단하군요. 로프가 어디 걸렸나 볼까요? 방향타에 걸렸군요. 이번엔 아까 연습해둔 1인칭 시점 주황입니다. 아까보다 속도를 좀 더 내고 있습니다. 멋지군요. 속도감 좋습니다. 카메라를 뒤로 돌리는 건 좀 더 위험하네요. 균형이 뒤로 더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항상 아무런 견적 없이 귀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보트에 배터리가 좀 더 남아있었지만 과감히 종료했습니다. 예정했던 테스트는 모두 마쳤으니까요. 기분 좋은 마무리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 세차가 문제군요. RC보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을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고가인 보트가 꼭 아니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RC보트가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